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플랜더스의 개 이야기 기억나나요? 그 속에 나오는 배경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바로 벨기에의 앤트워프. 현지에서는 안트베르펜이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이곳은 벨기에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예쁜 거리와 멋진 건물, 그리고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플랜더스의 개 나오는 앤트워프 랜선 여행 떠나볼까요? 이름이 두 개야? 맞아요. 우리가 보통 앤트워프라고 부르는 이 도시는 벨기에 현지에서는 안트베르펜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 이야기를 쓴 작가 위다가 영국인이기 때문이에요. 위다는 이 도시에 잠깐 여행 왔다가 그 풍경에 감동받아 플랜더스의 개를 쓰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영어 발음인 앤트워프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벨기에는 왜 네덜란드어를 쓸까요? 그건 바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옛말엔 모두 스페인 왕실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 세 나라는 베넬룩스 3국이라고 함께 불리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북쪽은 네덜란드, 남쪽은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로 따로 독립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벨기에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무려 3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신기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넬로가 살던 마을로 가볼까요? 그 마을 이름은 바로 호보켄이에요. 근데 잠깐, 검색할 땐 벨기에 호보켄이라고 꼭 써야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의 미국 도시도 있거든요. 작가 위다는 플랜더스의 개를 집필하면서 운하와 옥수수밭, 그리고 풍차 방앗간 같은 벨기에 풍경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넬로와 파트라슈의 이야기에 따뜻한 배경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이곳에 넬로와 파트라슈 동상도 세워졌답니다. 호보켄에서 앤트워프 대성당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 약 5.5km 거리예요. 넬로는 그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 길을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걷는 두 친구.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지 않나요? 앤트워프 시내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시청 건물이에요. 넬로는 미술대회 결과를 보기 위해 혼자서 이곳에 왔죠. 다른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였지만 넬로 곁엔 오직 파트라슈뿐이니. 결과를 보고 넬로는 큰 충격에 그만 기절하고 말아요. 놀란 파트라슈는 넬로를 애타게 깨우려 해요. 그런데 시청 앞에는 아주 특별한 동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안트베르펜이라는 이름에 얽힌 전설 때문인데요. 옛날 이곳엔 안티고온이라는 거인이 살았대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안 내면 손을 잘라서 강에 던져버렸대요. 그런데 젊은 영웅 브라보가 나타나 그 거인을 물리치고 거인의 손을 강에 던졌죠. 그래서 생긴 말이 손을 던지다 라는 뜻의 핸드웨르펜. 이게 지금의 도시 이름 앤트워프, 안트베르펜이 된 거예요. 지금도 브라보의 동상은 시청 앞 광장에서 멋지게 서 있답니다. 넬로가 보고 싶어 했던 루벤스의 그림. 넬로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은 바로 앤트워프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 있어요.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달라도 같은 장소랍니다. 노트르담은 프랑스어로 우리의 귀부인, 즉 성모 마리아를 뜻해요. 그런데 이 성당 정말 대단해요. 높이가 무려 123m나 되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즉 베넬룩스 3국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에요. 그리고 이 성당을 짓는데 무려 169년이나 걸렸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만든 거예요. 성당 앞에는 벨기에 유명한 화가 루벤스 동상과 우리의 주인공 넬로와 파트라슈 동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당 안에는요, 루벤스가 직접 그린 아주 크고 웅장한 그림이 있어요. 제목은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랍니다. 이 귀한 그림들은 한때 앤트워프에 없었어요. 옛날에 나폴레옹이 앤트워프를 점령했을 때 그림을 프랑스로 가져갔다가 나중에서야 다시 앤트워프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작가 위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빼앗겼던 앤트워프 시민들의 슬픔,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속 넬로도 돈이 없어 보고 싶던 그림을 보지 못해 눈물을 흘리지만 이야기의 마지막, 마침내 성당 안에서 루벤스의 그림을 보게 되죠. 이 장면은 넬로가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룬 순간이기도 하고 귀한 그림을 되찾은 앤트워프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장면 같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책 제목이 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플랜더스의 개일까? 그 이유는요, 이야기를 쓴 작가 위다가 동물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심지어 동물 실업에도 반대할 만큼 동물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대요. 그리고 당시 영국에서는 개가 수레를 끄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위다가 벨기에에 왔을 때 개들이 무거운 짐을 끌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도 넬로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파트라슈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제목에 먼저 넣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플랜더스의 개하는 제목 속에는 넬로와 파트라슈의 깊은 우정과 동물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는 거예요. 플랜더스의 개는 놀랍게도 벨기에보다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유명하고 사랑받고 있어요.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아이들이 꼭 한 번쯤 읽는 감동적인 고전 동화로 알려져 있답니다. 특히 1975년 일본에서 방송된 애니메이션 플랜더스의 개는 무려 3천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일부 영화에서는 넬로가 화가로 성공하고 파트라슈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살아나는 행복한 결말로 바뀌기도 했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고 희망을 발았다는 증거겠죠? 플랜더스의 개 이야기가 동아시아에서 사랑받자 1985년 앤트워프 관광청의 얀 코르틸이라는 분이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 이야기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기념비는 1985년 호보켄에, 두 번째 기념비는 2003년 대성당 앞에 세워졌어요. 토요타가 대성당 앞에 세운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영어와 일본어로 새겨져 있었대요. 지금은 철거되고 없지만 플랜더스의 개 이야기의 주인공 넬로와 그의 개 파트라슈는 진실하고 엄격한 우정, 충성, 그리고 헌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2016년 지금의 아름다운 하얀색 대리석 조각상이 그 자리에 새롭게 세워졌답니다. 넬로와 파트라슈가 조용히 함께 잠든 모습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조각상은 벨기에 예술가 티스트 페르뮤엘렌이 만들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느끼기 위해 앤트워프를 찾고 있답니다. 함께 떠난 플랜더스의 개 랜선 여행 어땠나요? 여러분, 오늘 앤트워프 여행 재미있었나요? 플랜더스의 개의 이야기와 함께 실제 장소를 둘러보니 더 깊이 느껴지고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죠? 안트베르펜에는 아직 더 구경할 곳이 많아요. 먼저 다이아몬드 박물관, 디바. 이곳에선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고, 사고, 거래하는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입장료는 13,000원 정도? 가격 대비 아주 알찬 박물관이에요. 반짝이는 보석을 실컷 볼 수 있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곳은 바로 시스루 교회. 멀리서 보면 평범한 성당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독특한 건축물이에요. 햇볕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교회 모습이 달라져요. 마법 같죠? 웨딩 사진 촬영 명소로도 유명하대요. 더 자세한 모습이 궁금하다면 KDS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안트베르펜 편을 한번 보세요. 영상 링크는 아래에 걸어둘게요.